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제 인문학 강연으로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참, 자, 오늘의 이제 제목인데요. 제목을 영어로 써봤습니다. ICU입니다. ICU. 한국말로 말하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거 봅니다. 왜 이걸 주제로 한번 정해봤는지 시작하기 앞서서 문제 나갑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내용과 상관없는데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더 좋겠는데 이거 맞추면 제가 직접 밤새 포장한 선물 나갑니다. 제가 저 포장했기 때문에 좀 투박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자 펭귄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가 있답니다. 펭귄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네, 펭귄 중. 여기서는 입구에 써 있더라고요.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 물이 아닙니까? 예? 아, 물. 중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중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저 입구에 써 있던데. 입구를 안 읽고 그냥 올라오면 참 안 보고 오셨습니다. 그냥 도표 같이 가면 있죠. 뭔데요? 예배 중? 펭귄이니까 펭귄. 펭귄이가 네. 잔뜻합니까? 더뜻합니까? 예? 냉방중. 냉방중이다, 냉방중. 자,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 자, 두 번째 겁니다. 자, 사람이 3명이 탄 차를 3글자로? 사람이 3명이 탄 세차. 예? 세 사람이 탄다면서? 예. 세차 안에. 아니. 3글자로. 세 글자. 세 글자로? 아, 세 글자로? 네. 뭐니? 자, 뭐 몰링 나오고 뭐 서로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지금. 예? 세 사람이 타고 있어요. 한자로 보면 됩니다. 세 사람. 예. 마시는 차. 예. 인삼차. 먼저 맞추셨어. 예. 자, 그러면 얼음이 죽으면 이미 세상 얼음이 죽었답니다. 아니 이거. 얼음이 죽으면 넌센스예요. 넌센스. 예, 어딘가 뛰어들어요, 엄마. 막 뛰어들어. 정답. 맞춘 사람 빼고 하죠. 예. 다이빙. 어이구, 예. 다이빙. 다이빙이었습니다. 한번더 말씀하시죠. 어렵다. 이거. 어려워.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치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개미를 3등분 하면? 자, 개미를. 예. 죽어요. 저요. 비슷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비슷했대요. 맞았대요. 예. 죽는구나. 개미를 갖다가 3등분 하면 죽는다. 근데 원래 이게 초등학교 이제 그 시험 문제에 개미를 3등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진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초등학생이 답을 모르겠으니까 죽는다 썼대요. 그래서 이제 넌센스 퀴즈가 되고 말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좀 시간 좀 한번 보내봤고요. 자, 예, 실제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CU.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어떤 영화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 see people.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네,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아바타라고. 그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원주민들이 서로 인사할 때 또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I see you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자 보기는 보는데 어디까지 보는 거냐? 내면까지 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볼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 껍데기만 보고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겉만 봤지 그 사람의 속까지는 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봐야만 서로가 소통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한자 써놨습니다. 여기 그 마카가 너무 얇아서 글씨 썼더니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써놓으면서 색칠 공부 삼아서 좀 진하게 이렇게 한번 미리 써봤는데 이 무슨 글자죠? 소통이죠, 소통. 소통을 보면 참 신기하죠. 요 발이 있죠. 발바닥에다가 이 그칠지 해가지고 발바닥 발로 이렇게 걸어간다는 뜻이죠. 걸어가는데 아주 어린아이가 이렇게 내눈물에 줄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소자가 마치 물 흐르듯이 길을 가는데 마치 물 흘러가듯이 막힘이 없다는 거죠. 통짜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는데 통짜가 말 그대로 어떤 통이죠. 종 같은 겁니다. 그 종 속에는 속이 비어있죠. 그러니까 막힘이 없다. 뭐가 걸어가는데 막히는 게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건 뭔가 서로 이제 대화할 때, 뭔가를 의견 나눌 때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칼로 물베기라는 부부조차도 어떻습니까? 대화할 때 많이 막히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소통이 잘 될까? 자, 내면까지 본다는 것은 어떠한 차원인 것일까?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서로 다르게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 합니다. 만물들이 다 다르게 보고 있어요. 같은 건데 서로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태양광선이에요. 어쨌든 본다는 건 육체로,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태양광을 통해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을 전체를 다 흡수해서 보느냐?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여기 좁죠. 아주 좁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많은 색깔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신 우리 인생들은 여기 뭐 X선, 뭐 감마선, 뭐 자외선, 적외선 그런 외에 다른 선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식물들은 다른 광선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걸로. 틀린 게 아니고. 자, 해서 자, 요거는 내돈박이 송사리예요. 송사리는 웃기는 게 뭔가면 눈알이 이름이 웃기죠. 이름이 뭐예요? 내돈박이. 그러니까 눈가리가 몇 개나? 4개. 눈가리가 4개나 달려있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위에 있는 두 눈가리는 물 밖을 쳐다보고 앉아있고요. 또 다른 눈가리는 물 속을 쳐다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먹잇감이 나온 날을 볼 수 있으면서도 물 위에 혹시 새가 아니면 누가 날 잡아먹으러 노려보고 있진 않을까. 그거 동시에 볼 수 있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이 들리니까. 송사리는 동시에 볼 수 있답니다. 눈알이 저렇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미물같이 보일지 몰라도 미물이 아니고 대단한 경제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능력들이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찌르레기 새인데 이 새가 희한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알이 어디에 달려있죠? 앞으로 달려있죠. 앞을 보는데 동물들은 항상 어떻게 되죠? 눈알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찌르레기는 자, 왼쪽 눈은 뭘 관찰하고? 움직이는 걸 관찰하고, 오른쪽 눈으로는 색깔을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파란색이네, 빨간색이다, 저 노란색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은 나눠 보고 있다, 나눠 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자, 얘들 또 있습니다. 자, 얘는 누구죠? 비둘기예요. 비둘기의 얘기가, 어떤 할머니께서 은행을 갔는데 그 은행 창구에서 이제 돈을 이제 출금하려고, 그 이제 출금하려면 반드시 뭘 써야 돼요? 비밀번호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 안 적고 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은행 창구 그 여직원이, 할머니, 비밀번호를 써야지 저기 출금 나간다. 할머니 빨리 비밀번호 써라 하니까, 저기 비둘기 그런 거예요. 그 직원이, 참나 이 할머니 정말 비밀번호를 대라고,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비둘기 이러니까 정말 왜 그래 정말. 그래서 하다가 이제 계속 비둘기 하니까, 똑바로 좀 말하라고 했더니만 비밀번호가 9999라고 9999였대요. 9999 비둘기라고 했다는데, 아니 이 비둘기가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비둘기 누나를 이제 그 막은 다음에, 아니면 이제 함에다 이제 넣은 다음에 1000km 이상을 떨어진 상태에서 풀어놔도 그대로 원래 집으로 찾아온답니다. 어딜 가다 내려놔도 이 방향 저 방향 아무데 던져놔도 원래 있던 대로 한 채 차고도 없이 돌아온답니다. 냄새 맡고 1000km 떨어진 냄새 맡을까요? 어떻게 오냐 했더니 바로 요겁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볼 수가 있답니다.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안 보입니다. 이 자기장, 이 지구 전체 흐르는 자기장을 보면서 위치를 파악하는데 신기한 거죠. 이 비둘기는. 이 1000km 떨어진 곳에서 풀어놔도 정확하게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비둘기인데, 이는 머릿속에 있는 자석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희한하죠. 이 대화통에 무엇이 들어가 앉아있습니까? 자석이. 아니 자석을 어떻게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우리 모태에서 아버지의 씨가 딱 들어지면 뭐가 되지? 아기가 만들어지는데, 저 비둘기는요 모태 속에서 그 씨를 통해서 그 비둘기가 지어질 때에 머릿속에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만들어져. 누가 이걸 심어놨는지. 저는 진짜 조물주가 대단하시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통 자석하면 따라서 사와야 되잖아요, 마트 가서. 근데 지금 비둘기가 새끼 날 때 마트에 가서 자석 사다가 새끼 머리 넣는 것도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석이 반드시 다 들어가나. 지금 이 순간 태어나고 있는 비둘기도 머리에 자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참 일이죠 이거. 그래서 이 자석 덕분에 시신경도 다 연결돼가지고 자기장이 보이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절로 이 나침반이 생겨가지고 곧바로 딱 그냥 헤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어디서 던져놔도 곧바로 자기가 있던 위치를 탁 찾아가고 바로 팍 날아갑니다. 대단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우깡에 던질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코끼리가 참 기가 막히게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코끼리들끼리 진동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있답니다. 발로 쿵쿵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km 밖에 있는 코끼리가 갖다 동료 코끼리가 두드리고 있다는 걸 느낀답니다. 대단한 감각이죠. 이게 엄청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끼리 보시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곤충들은 어떻게 볼까? 한번 뉴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 곤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을 담은 사진전, 박수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곧게 뻗은 대나무다. 하지만 하늘에서 잠자리가 본다면 대나무 줄기들이 반원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연꽃이 든이 호수 역시 어안 렌즈로 찍은 것처럼 둥글게 왜곡돼 보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넓은 곤충의 시야를 표현하기 위해 수십 장으로 나눠 찍은 하나의 이미지로 재구성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게 아니라 어떤 발상과 어떤 관념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 세상은 언제든지 다르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는 다양한 시선의 사진을 한 번에 찍기 위해 원통에 6개의 구멍을 뚫고 필름을 말아 넣는 카메라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땅을 기는 곤충의 눈높이에 맞춰 사진기를 나무에 걸거나 땅바닥에 두고 촬영했습니다. 대상을 부서진 형상들처럼 보는 곤충의 시선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한쪽 방향만 이렇게 보거든요. 곤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거의 전 부분을 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를 동시에 보고 위와 아래. 그의 기준으로는 비틀리고 왜곡돼 보이는 곤충의 시선, 인간이 보는 세상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수현입니다. 예, 어떻게 잘 시작을 했습니까? 네. 자, 우리 그 곤충들은 어때요? 눈알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통까지 다 눈알들. 평균 곤충, 특히 잠자리는 눈알이 몇 개나 그럽니까? 대략 한 3,000개가 달린답니다. 3,000개. 겹눈, 난눈 있죠. 그렇게 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혹시 잠자리 잡아보셨습니까? 네. 그 잠자리 잡아보면 보면 잠자리 뒤에서 다가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알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도망친단 말이죠. 똥파리도 그렇고 똥파리 잡을 때 아주 환장합니다. 그래서 팍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알고 날아갈까? 내가 뒤에서 접근했는데 왜냐면 눈이 요 앞에서부터 요 머리통까지 다 그 눈으로 뒤덮여져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완전히 입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 따로따로인데 대신에 무엇이 좋으냐? 움직임을 사람보다 뭐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0.003초면 인식하고 도망갈 수 있답니다. 엄청난 그 인식에 대한 이제 능력이죠. 자, 그래서 요 곤충이나 그 특히 이제 꿀벌이나 요 나비가 어떻게 보고 있나 하니까 자, 왼쪽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오른쪽은 벌이나 곤충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어때요? 색깔이? 다르죠. 자, 사람은 그냥 이것만 보여요. 이거 색깔만. 그런데 곤충들은 뭘 보고 있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 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외선 선입니다. 자외선 선. 저 선을 따라가면 저쪽에 뭐가 있느냐? 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꽃을 보고 어머 예쁘다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곤충들은 먹을 거다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꿀이 전에 들어있음을 정확히 합니다. 헤맬 이유가 없어요. 바로 저 안에 진짜 꿀이 있거든요.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역시 왼쪽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오른쪽은 곤충이 봤을 때의 색깔입니다. 이렇게 같은 건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고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아주 흔한 게 개들인데 이 개들이 아주 그냥 참 흔하게 많이 있죠. 강아지들이. 개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자, 왼쪽 똑같은 걸 바라보도 사람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보고 있다면 강아지들은 흑백으로 보입니다. 흑백으로만 보입니다. 이게. 자, 뱀입니다. 뱀들은 눈알이 여기 눈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눈알이 있어요.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눈알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귓구멍이 있는데 안 들립니다. 막혀 있어요. 콧구멍 달리는데 냄새를 못 맡습니다. 뱀은 입 안 천장에 콧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밖은 막혀 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냥은 못 맡아요. 코 안에 콧구멍이 있어요. 코 안에가 아니고 입 안에 콧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 콧구멍이고 콧구멍 아래에 구멍이 또 있어요. 이렇게 뱀은 여기 구멍이 또 있거든요. 저건 뭔가면 저걸로 열을 감지해서 봅니다. 열감지. 그래서 뱀이 보는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그 형태가 똑바로 안 보이고 그냥 열이 있나 없나, 열이 있으면 열 모양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열 모양으로만. 근데 그걸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저렇게 혓바닥을 날는 겁니다. 혓바닥에 두 갈래인 이유를 아시는 분? 뱀이 왜 혓바닥에 두 갈래일까? 어떻게 뱀 혓바닥 궁금해서 만져보신 분 계실까요? 괜히 뭐 만져보다 깨물리면 고라파지, 모기도 싫죠. 징그러워서. 자, 왜냐하니까 저 혓바닥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 분자를 혓바닥에 묻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에 이제 냄새를 묻히면 들어와가지고 바로 요 안에 야콥슨이라는 기관인데 이걸로 냄새를 분별합니다. 저걸로 해서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를 분별합니다. 오직 그냥 이게 뱀이에요. 뱀은 저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거밖에 몰라요. 뱀을 만나면 길들이려 하지 말아야겠죠. 길들이려 했다가 오히려 깨물립니다. 개밀립니다. 자, 여기서 많이 벗어내죠. 개구리죠. 자, 개구리는 온통 회색으로 보여요. 회색으로. 온통 회색깔로 보입니다. 요 지금 요 보이게 여기 지금 뭐가 있을까요? 개구리 앞에? 예? 개? 개요? 개 어떻게 개지 않았지? 걔가 땅에 먹을 걸 잘. 개구리는 항상 물 안에 있잖아. 저는 잘 모르겠던데 달마시안이라는 개를 갖다가 보고 있는 거랍니다. 이게 개를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개구리 눈에는 온통 회색깔로만 회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가 오다 탁 멈추면 그냥 다 돌멩이나 뭐 다른 사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움직일 때만 포착이 가능합니다. 개구리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개구리가 가만히 몰라가요. 움직이면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구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서로 다 다른 방식을 보고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 말이 잘 통할까요? 서로 싸울까요? 빨간색이라니까 이 파란색이로 회색깔을 가면 서로 막 싸울 거 아닙니까? 서로가 똑같은 걸 봤는데도 금붕어는 적외선을 보다 보니까 온통 빨간색 그러면 보인답니다. 온통 빨간색.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금붕어를 기를 때 다른 분은 파란 옷도 입고 있는데 그래도 뭘로 보입니까? 금붕어 눈은 빨갛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자. 자, 그럼 이건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보는 이제 세계였는데 서로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남녀 간에부터 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통할지 신혼부부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야. 응? 라면? 간편해 라면? 사다 줄 거야? 사다 줄 거야? 사다 줘야 돼? 아니, 저기 사장이 있는데 만들어다 줄 거냐고 건다면. 만들어 줘야 돼? 나 아픈데 안 해서. 난 졸린데. 나 아프잖아. 아플 때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졸릴 때는 자야 돼. 아니 왜? 자기는 왜 그러네? 졸리니까. 좋은 편이라니까. 저런 편인데. 아내가 아픈데. 아내가 아픈 아내가 콩라면 하나 먹고 싶다니까. 물도 먹기 귀찮아가지고. 졸린 남편이 잠을 자고 있다고. 아내가 콩라면 하나. 또 우는 거야? 얼마나 힘든 거야. 남들은 엄청 사람이 삿대기 옷 찾으러 갔다 오는데
빨리 해줘. 건강을 생각해서. 오빠를 먹으면 또 내일 얼굴 부었다고 또 뭐라. 진짜 먹고 싶어. 오늘 진짜 아파서 그래. 혼자내 땡겨. 진짜 오늘 졸려서. 그럼 나를 쏠쏠 나가. 왜? 그럼 안 해. 안 해? 안 해. 아싸. 이거 같지도 못하고. 자, 흔한 부부 사이죠. 흔하게 한 번씩 이렇게 제기되는데, 자, 왜 참 서로 참 아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바로 눈에서부터 다르더라. 그래서 사람의 이 시신경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짠한 이 눈알이 하나에 세포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막대 세포하고 원뿔 세포가 있습니다. 막대 세포는 명암, 흐리고 발골을 분별하고 원뿔 세포는 우리가 수백만 가지의 색깔을 분별할 때 쓰는데 놀랍게도 막대 세포 지금 현재 우리 눈알에 1억만 개의 막대 세포가 있고요. 원뿔 세포 600만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현재 눈알에 있습니다. 이 1억만 개가 넘는 세포를 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가 있을까? 더 신기한 것은 여기 신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전원 코드는 어떻게 됐죠? 전원 코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되어 있죠. 사람의 시신경은 1억만 개가 넘고 눈알만 1억만 개고 전체를 치면 60조 개가 넘는데 그 플러그가 3개로 돼요. 3개로 인간은 전기 신호로 해서 이 플러그로 3개가 되어 있는데 1억만 개가 연결이 돼야만 우리 뇌에 딱 와서 알아챕니다. 느끼게 볼 수 있는데 1억만 개가 어떻게 순식간에 0.001초 만에 다 연결돼 갖고 설탕 맛이네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저거 노란색이라서 알아볼 수 있는데 수억만 가닥이 0.001초면 촥촥촥 연결되면서 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또 그 안에 P세포가 M세포가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P세포가 많고 남자의 경우에는 M세포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막이 두껍냐 얇으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눈알이 두껍고요. 여성분들은 눈알이 얇습니다. 그래서 인정 애기들 놓고 보면은 뭐 장난감 가지라 할 때는 희한하게 남자들은 소방차, 자동차 이런 걸 고르고 여자들은 꼭 인형을 고릅니다. 꽃을 볼 때도 남자는 저걸 왜 사지? 이런 걸 보고 있고 여성분들은 어머 예뻐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 망막이 얇으면 색깔을 더 선명히 볼 수 있고 망막이 두껍다 보니까 움직임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더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생긴 게 뭐예요? 그렇게 생겨 버렸어요. 자, 같은 사람인데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보고 있더라. 다르게 보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다르니까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이걸 알고 접근해야만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요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왜 싸웠어? 아니 이번 주 금요일에 여자친구 생일이거든. 근데 기말고사도 금요일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기말고사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못 내려갈 것 같다 그랬어. 근데 뭐 알았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내가 그럼 그 다음날 토요일날 내려갈게 이랬거든. 그랬더니 내려올 필요가 없다냐. 생일도 아닌데 뭐다니 내려오냐고. 그래가지고 야 그럼 시험 보지 말고 금요일날 내려갈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시험 보래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럼 나 토요일날 내려간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토요일에 또
생일도 아니지 무단히 내려오냐고 또 그냥.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야 너희들아, 너희들이 말 좀 해봐요. 나는 금요일날 내려가는 게 맞냐 아니면 토요일날 내려가는 게 맞냐? 누가 정답이네? 그래도 금요일 아니야. 야 다르게 양육받고 있다. 좀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적용이 좀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분들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걸 통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은 공감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공감 무능력이 상대방이 아파하는데 같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통 느끼고 있는데 같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옆에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합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우면 같이 고통을 느껴요. 조금이라도. 근데 아예 못 느낀다 이거죠. 못 느낀다.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이걸 풀어내는 학자가 하나 있는데, 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여성 교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연쇄살인범들은 다 남자일까? 여성이 없어요. 자, 연쇄살인범에는 여성들이 없다는 거죠. 여성이 없고, 자, 여성들도 살인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떤 살인이냐? 대부분이 존속살인이에요. 아버지나 남편이 하도 주먹질하고 때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못 견뎌서 벌어진 살인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재미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남자들이 저렇게 나올까? 그럼 남자들은 원래 태어나기를 못해보게 태어나나요? 다 똑같은 입장인데 왜 누구는 저런 자가 되고 말았을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을 풀 수가 없었는데 이 영국 교수님께서 영국에 이제 한 런던 시내를 걸어가는데 어떤 엄마가 남매를 데리고 길을 가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딸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이걸 보고 열쇠를 풀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를 풀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같은 엄마인데 아들내미하고 딸내미가 이제 가는데 어떤 한 여자애가 울고 있어요. 울고 여자를 보고 딸아이가 먼저 엄마 쟤 울어, 어머 쟤 울어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냐니까 딸아이가 어머 그렇게 어머 제가 왜 울고 있을까? 엄마를 잃어버렸나? 어떡하지? 딸아이 마음에 뭐예요? 딸아이 마음에 그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겠지. 우리 가족끼리 가자 하고 이제 딸아이 손잡고 가는데 이번 옆에서 아들이 엄마 저 계속 울어였어요. 엄마 저 계속 울어요. 그래도 그나마도 잘 웃습니다.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이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잘 안 웃어요. 웃지는 못해요. 감정이 죽어가죠. 종교도 별로 잘 못 가져요.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희한하게도. 그래서 양육되는 방식이 이렇게 갔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감정을 아무도 받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고 감정을 자꾸 묵살당한 게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는 자가 되어서 범죄자가 되더라 이거죠. 범죄자가 된다. 이걸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율이 되게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라마 보다가 그렇게 싸운대요. 드라마 보다가. 아까 그 영상 보셨죠? 똑같아요. 드라마를 같이 보는데 갑자기 부인이 어머 여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남편들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작가야 뭐 PD야?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여성들도 여자분들도 그럼 여보 이제 앞으로 저 주인공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어머 뭐 여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으니까 남자분들이 그거 당황스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할 수밖에 없죠. 솔직한 말로. 그래서 원래 여성분들이 어머 여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사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가 핵심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제가 한 대 맞을까? 어디 갇힐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타깝다고. 안타깝다고. 그래 여보 나도 참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안타까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두고 보자. 이걸 말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포착을 못해 도대체가. 그래서 자꾸 다투고 싸우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부 사이, 특히 가족 사이의 관계를 망치는 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라고요? 왜? 그리고 그러나. 저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왜 그랬는데? 좋게 들리십니까? 뭐 말만 하면 왜? 왜 그랬냐고. 왜? 그 왜는 뭐한테 쓰는 거예요? 취조할 때 갑자기 형사가 되면 안 되겠죠. 왜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도 왜란 말 쓰면 절대로 관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뭐 하지 말자. 왜를 쓰지? 말자. 짧은 말 아주 위험해. 짧은 말. 여인 아주 존중하는 말 같은데 한 글자 줄이면 아주 듣기 싫습니다. 뭔지 상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어. 그렇지만 이건 이거야. 그래 네가 하는 말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래 네가 하는 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딱 말하는 순간 네만 틀렸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그렇지만 그러나 역접이라는 말씀은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뭐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 말만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 서로 진영이 달라서 원소된 거지. 대화를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맞습니다. 맞고요. 때로는 일보선 같은 맞습니다. 맞고요. 해갖고. 예. 그래서 왜라는 말 대신 어떤 말 써야 되냐면 좀 길게 쓰셔야 돼요. 무슨 이유라도 있었어? 왜 그랬는데 이것보다 무슨 이유로 어떤 사연으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말을 수르수르 하면서 금방 풀면 왜 하는 말 하는 순간 삐져갖고 1년 갈 거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된 건데 하면 10분, 20분, 30분 얘기하면서 다 풀립니다. 이걸 몰라갖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어떤 까닭으로 됐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특히 어떻게 나오죠? K 드라마, 옛날 드라마 그 전설의 고향을 보시면 장하와 홍련전이 나오죠. 그 장하와 홍련이 귀신이 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의 사토들은 물러가라 왜 왔어? 하다가 다 죽었어요. 왜 왔어? 하다가 다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선비가 이제 사또가 돼서 왔는데 그 장하하고 홍련이 올 때 어떻게 했죠? 솔직히 귀신이 오는데 거꾸로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머리카락 풀에 거꾸로 다면 또 거꾸로 오는데 알고 보니까 우물에 거꾸로 쳐박아 죽였으니까 그 죽은 모습 그대로 왔잖아요. 죽은 모습 그대로 온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있어요? 옛말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다고 그냥 나무를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그 사또가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귀신 되었느냐,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고소원에 앉아갖고 지가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면서 막 말하죠. 그 말 자초지종 다 들어주니까 그냥 딱 해결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니까 갑자기 장하고 홍련이니까 더 이상 거꾸로 오지 않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하면서 나타났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왜 대신에 어떤 사연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까닭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고 물어봐 주면은 모든 게 술술 풀리게 돼 있더라. 그리고 뭐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쓰지 말고 대신에 그리고를 써야 되겠군. 그리고 그래요. 당신 말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도적이 뭔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자분들과 대화할 때 꼭 필요한 말이 뭔가 하면 헐. 저는 참 헐 이거 참 너무 그랬는데 어쨌든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지금 헐. 너 정말 추임새도 잘해야 됩니다. 진짜 대박.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서 야 헐 진짜 대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순위가 이제 여자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내가 어머 여보다 올라오다가 순위 만났다? 보통 남자들은 그 얘기를 왜 하는데? 만나서 뭐 밥 먹기로 해서 뭐 밥 먹었어? 아니 뭐 만났다고 그 순간 만났다고 그 얘기 나한테 왜 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솔직한 말로. 그런데 뭐 이번 날 오늘 보다가 순위 만났다? 그럼 이제 남편들 뭐 만나면 돼요? 헐 이거죠. 헐 또는 진짜? 대박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본인들 얘기가 끝나. 여자들은 그냥 자꾸만 뭐 왜 만났는지 뭐 하려고 만났는지 그 따지고 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목적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났다고. 아까 제 영상에서 페인트 칠을 해서 머리가 아파요. 페인트 칠을 해서 머리가 아파. 근데 창문을 열자니까 매연이 들어와서 머리가 또 아파. 열까 닫을까요? 네? 열까요 닫을까요? 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마음대로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네요. 자, 핵심은 뭐라고요? 열까 닫을까가 핵심이 아니고 머리가 그렇죠. 역시 목사님께서 교육의 효과가 제일 좋으시네요. 네. 열까 닫을까가 아니고 뭐하다? 아프다, 어지럽다, 매어들면 뭐다?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괜찮아가 원래 기본이고요. 좀 더 이제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야죠. 맞습니다. 병원도 좋습니다. 일단은 만약 매연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냄새 때문에 어지럽고 힘들었구나, 이걸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성분들 공감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걸 딱 잘 해주면은 여자분들은 알아서 복종하고 순종하더라고요. 억지로 순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복종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아가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무슨 말이 하니까 보통 사람을 복종시킬 때 어떻게 하죠? 죽는다. 우리 애들 어떻게 하죠? 해줘도 확 다 복종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자꾸만 협박으로, 으름장으로 말 듣게, 곧 길들이려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뭐 하면 길들어집니까? 사랑하면 길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모든 걸 다 합니다. 칼 들이고 총부탁 들으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알아서 해요. 그때부터는 시켜서 하는 것보다 알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지 보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걸 알고 행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이니까 그걸 제가 먼저 해주는 거죠. 그렇다니만 애들 한 번도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알아서 뭐가 될까? 알아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뭐 끝맺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얼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이 있는데 어른,
정신을 말하죠. 정신, 민족의 정신 하듯이 얼이 있고 굴이 있는데 굴이 7개가 있죠. 굴은 들여다보는 통로죠.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들어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입으로 말해보고. 그래서 근데 이 얼굴 중에 제일 중요한 얼굴이 어디일까? 눈, 코, 귀, 입 중에 뭐니 해도 이 눈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생긴 눈도 있고 뭐 이렇게 모를까요? 뭐 여러 가지 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입이 얼마나 중요한 얼굴인가. 어떻게 생겼든 입이 웃으면 다 웃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입이 나 이렇게 웃고 있어도 입이 이렇게 생기면 울 수가 입이 얼마나 소중한 얼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껍데기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만은 어디에 더 신경 써야 되느냐, 입술에 더 신경 써야 될 줄 진짜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진리를 두는 게 제일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자꾸만 왜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지만 하면서 싹 잘라내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요,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요, 좀 길게 물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의 제목이 끝나버렸네. 자, 하나 더 있었는데 제목을 하나 띄워놨었거든요. 앞에 거 제목이 뭐였죠? ICU. 예,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ICU. ICU. 네. ICU 하고 충청도 사투리 같죠. 그레시유. 반갑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좋은 말, 멋진 말, 또 서로 소통하는 말을 입에 두어서 가정에서 또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더 좋은 만남과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